자, 6번 봅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는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다. 고려에서는 왕실과 공신의 후손 및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과거제도가 있었죠. 고려 광종이 실시했던 왕권 강화를 위한 과거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왕실과 공신의 후손이나 아주 높은 귀족, 그들의 자손들은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혜택이죠, 혜택. 자, 이 제도가 바로 음서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전시가는 고려시대의 토지제도고요. 독서 3품가는 통일신라 시대 때 관리 선발 제도였어요. 독서 능력을 상중하로 평가해서 관리를 임명했습니다. 여기 나온 김에 꼭 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고려의 이런 왕실과 공신의 후손 및 5품 이상의 고위 관직들은 음서제라는 특권도 있었지만 공음전이라는 특권도 있었어요. 꼭 알아두세요. 전시가는 토지 제도로서 내가 고려의 관리다. 그러면 이 전시가를 받았어요. 그러나 죽으면은 나라에 반납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음전은 반납을 하지 않았어요. 공음전은 또 전시가 말고 따로 받은 건데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려 왕실과 공신 등 귀족들의 특권과 관련 있는 정책이 뭐냐? 그럼 음서제와 공음전. 자, 7번 가나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땡땡땡은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 사상에 입각한 개혁을 건의했다. 땡땡땡은 이를 받아들여 주요 지역의 지방간을 파견하였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가번의 땡땡땡이 건의한 것을 나번의 땡땡땡이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나번이 왕이겠죠. 그 왕이 누구냐면 성종입니다. 성종. 그리고 성종 임금에게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 정치에 입각한 개혁을 펼쳐나가자라고 건의했던 사람은 최승로예요. 최승로. 이거는 알아둘 수밖에 없겠고, 최충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려시대 때 문헌공도라는 사학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고려의 대학이, 나라에서 세운 대학이 국자감이었죠. 감자국. 그렇다면 나라에서 세운 대학이 아니라 개인이 세운 학교가 바로 문헌공도, 최충이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땡땡땡으로 현재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금속 활자본입니다. 금속. 가장 오래된, 그것도 세계에서. 이거는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직지심체요절. 자, 그리고 거기 빨간 글씨로 제가 쓴 거요. 무구, 정광, 대, 다, 라, 니, 경. 자, 이거는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나무, 목판 인쇄물입니다. 가장 오래되었단 말은 최고라고 하죠, 최고. 여기서 최고는 엄지척이 아닙니다. 그냥 오래를 고자예요. 가장 오래되었다. 자, 삼국유사는 이련이 지었지요. 팔만대장경은 몽골이 침입해왔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팔만대장경을 새겼죠. 삼강행실도는 조선 세종 때에 관련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9번 봅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학문은 우주의 원리 문제와 인간의 심성을 탐구하는 철학적인 유학이다. 신진사대부들이 현실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사상으로 받아들였다. 자, 성리학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이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적인 질서에 입각해서 조선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성리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교 맹자 이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학은 인내천입니다. 동학 중요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자, 그 다음 10번 훈련 도감이 설치된 계기로 옳은 것은 훈련 도감은 조선 후기의 군사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4번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하였다. 자, 일본이 쳐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싸워야겠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조선 전기의 군사 제도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뻥뻥뻥뻥 뚫려가지고 우리가 많이 공격을 당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좀 군사제도를 좀 고치자 했던 것이 훈련 도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진족과 관련된 것은 고려시대 윤관이죠. 동북 구성. 그 다음에 2번 청해 요구로 나선 정벌이 추진되었다. 나선은 러시아예요. 이거는 조선 효종 때. 그 다음에 3번 명이 천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였다. 원나라가 망하고 새로 들어선 나라가 명이었죠. 그때 명이 말하기를 너네 그 천령 이북 땅은 원나라의 땅이었어. 그러니까 고려 너네 내놔 이랬던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천령 이북은 원래 우리 거였어요. 근데 원나라가 침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성계를 비롯한 이제 채영 장군이 그 당시 고려의 유명한 장군이었죠. 채영 장군이 안 되겠다. 이 명나라 쳐야겠다. 요동정벌로 가자 하면서 이성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4가지 불가론을 내세우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뭐 어떡합니까? 왕이 보내고 장군이 보내면 가야죠. 대장이 보내니까 채영 대장이. 그래서 갔다가 다시 위화도에서 회군을 돌려가지고 돌아왔죠. 그게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 결국 이 위화도 회군을 발판으로 삼아 이성계는 권력을 잡고 조선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명이 천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했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 11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정조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실시하였어요. 정조의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조는 조선시대 왕 아닙니까? 자, 정조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일단 4번 규장각입니다. 규장각. 왕실 도서관입니다. 일단 비변사 폐지는 대원군 때라고 볼 수 있어요. 비변사는 국방 문제를 논의하던 임시기구였는데 이것이 임진왜란 이후에 임시기구가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상설기구가 되면서 오히려 왕권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대원군 때 폐지했고 당백전을 발행한 거는 역시 대원군 때 경복궁을 재건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했고 탕평비를 건립한 건 영조 때. 자, 여기저기 당이 막 파벌이 생기니까 나라가 좀 분열도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영조 임금이 탕평책을 실시하고 그래서 탕평비를 건립했습니다. 물론 정조 임금도 탕평책을 실시했지만 탕평비를 건립하진 않았죠.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고요. 정조 임금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